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위클리 몽찌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와이프 앙찌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몽하. 몽아. 이번 주 수요일까지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초로 10,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만스닥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역시 같은 날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돌파하면서 천슬라의 시대다 라며 많은 주주들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주주로서 테슬라가 1,000불 넘었을 때 캡처를 해가지고 앨범에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올해만 약 139% 상승했고요. 3월 바닥 대비 40% 이상 회복을 다 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목요일, 금요일에 살짝 조정이 오길래 소액이지만 진입을 했습니다. 말도 없이 언제 샀대? 저는 이렇게 이 와중에 신고가를 찍은 건 엄청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정이 왔네요. 그럼 지켜봐야겠죠. 네. 덕분에 테슬라가 기존 시총 1위였던 도요타 그룹을 뛰어넘고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자동차 제조회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업체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죠. 솔직히 요즘에는 테슬라 하면 전기차보다는 우주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자회사인 스페이스X가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진들도 테슬라 팬들이 컨셉으로 제작한 건데요. 팬들조차도 테슬라의 자동차를 우주에서 다닐 법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우주라는 테마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인 만큼 정확한 가치 평가는 어렵지만 그만큼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많이 열려있다는 기대감도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만이 아니고 만스닥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갓 애플 형님 아닌가요?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5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1등인 애플 역시 3월 바닥 이후 쉬지 않고 올라서 현재 50% 가까이 상승한 상황인데요. 1등 기업만 사모아도 충분하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상황입니다. 앙찌님, 그러면 혹시 이 애플도 신고가 돌파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아유, 애플은 이미 가지고 있죠. 아, 이미 저는 애플 대주주입니다. 그 대주주가 제가 생각하는 그 대주주가 맞아요? 동시에 한국에서는 코스피 상장기업,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다 팔아도 애플 못 산다면서 만스닥 부러운 2,000피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6월 10일 수요일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업체에 약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맨날 싸우는데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데는 두 당이 모두 동의를 했다는 게 저는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올해 특히 대선이 있잖아요. 11월에. 근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당을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합심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되게 급한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중에 더 이상 점유율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느끼고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법안을 발의한 존 코닌 의원도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자칫하면 중국에게 따라잡힌다,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반도체가 정부가 굳이 케어를 해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자랐는데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 포함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성장을 했는데 미국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여태껏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 정부에 추진 요청을 해왔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좀 해두면 좋을까요? 같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특히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것과 그리고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혹시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눈에 좀 들어오나요? 저는 반도체 장비 구입 지원, 여기에 좀 찌릿 신호가 오는데요. 이거 대놓고 미국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앙찌님하고 의견이 아주 비슷한데요. 미중 간의 반도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맞추는 것보다도 누가 이기든 뒤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건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TSMC 등도 이런 반도체 투자에 힘입어서 새롭게 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평택과 중국 시안 등의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TSMC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만에 공장 건설 계획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장을 짓게 된 다음에는 당연히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반도체 3대장을 덩치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반도체 싸움이 치열할수록 웃는 반도체 장비 3대장, 가장 덩치가 큰 반도체 장비 대표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세 번째 램 리서치가 이렇게 반도체 3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3사의 연초 대비 주가 흐름인데요. ASML 같은 경우 아무래도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의 장비 기업에 비해서 주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이 독점 기업인 ASML의 장비를 미리 싹쓸이 주문을 하기도 했었죠. 덕분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그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대체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더 잘 나갈지는 진짜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어차피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할 거고 투자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한 방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ETF, 즉 SOXX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ETF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직접 인터넷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고 하니까 좀 어렵고 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점 가서 보니까 이 해외 ETF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웬만한 ETF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실 때마다 두고 꺼내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미중 패권 싸움이 계속되는 한 반도체 산업은 이러나 저러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조정이 올 때마다, 즉 주가 하락이 올 때마다 모아가기 좋은 대표 성장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6월 16일 화요일이 램리서치의 배당 락일이고 6월 18일 목요일이 TSMC의 배당 락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배당까지 먼저 받으실 분들은 그 전에 미리미리 사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더 이상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커피만 팔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6월 10일 스타벅스의 CEO가 직접 나와서 앞으로 향후 18개월 동안 미국의 스타벅스 기존 매장 400여 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완전히 픽업 형태로 재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벅스 하면 커피도 커피지만 노트북 들고 가서 공부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공간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힌 건가요? 사실 스타벅스는 의사결정을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코로나 직전부터 이미 거래의 80%가 모바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오래 앉아있기보다는 대도시 위주로 픽업형 주문이 확산된다는 걸 벌써 데이터에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행동 변화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픽업 전용 형태의 매장을 열어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변화가 빨리 진행이 되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언론들은 아예 스타벅스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와 공간을 팝니다 라고 말했던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창업자 철학에 손을 댈 정도로 중요한 어떤 변화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스타벅스에 투자하는 이유가 남다른 공간 기획 능력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공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스타벅스의 미래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의 평가도 상당히 갈리는 중인데요.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면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파는 곳으로 브랜드화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다른 데서는 못하는 가치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성장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와중에 픽업 매장 중심으로 입지를 넓히는 전략은 불확실성이 짙다 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기회가 될지 아니면 언론의 말들처럼 우려의 연속일지 한번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2일 토요일 소니가
대표적인 콘솔 게임인 플레이스테이션 5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투자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번에 소니가 발표한 플레이스테이션 5고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기기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같은 시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서 7년 만에 재격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중입니다. 특히 재밌는 점은 이 소니의 신작 디자인이 아주 미래형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왼쪽부터 플레이스테이션 1, 2, 3, 4, 5인데요. 이번 디자인이 상당히 미래형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재밌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5가 마치 두바이 호텔 같다면서 두바이 스테이션 5라고 합성까지 한 사진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혀 이질감이 없네요. 그렇죠. 완전 진짜 호텔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심지어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이라고 있죠? 그 드래곤볼의 캐릭터인 셀이라는 캐릭터의 머리에 이렇게 합성까지 해서 재밌는 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셀 머리는 원래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니 같은 경우에 마블의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게임을 독점 출시 예정이라서 벌써 스파이더맨 한정판 에디션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거미도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패러디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소니랑 마이크로소프트를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사실 소니랑 마이크로소프트 콘솔 게임기에 독점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바로 AMD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과거 영상에 나온 자료니까요. 한번 영상을 참고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두 기업이 연말에 내놓는 콘솔 게임 중에서 뭐가 더 많이 팔리든지 상관없이 AMD는 돈을 벌게 됩니다. 상반기에도 혹시 기억나세요? 닌텐도의 동물의 숲 신작 게임이 대박나면서 닌텐도 콘솔 기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실적도 완전 초대박인 사례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게임 관련 개별 기업들을 다 사거나 공부하기 너무 부담스럽다면 게임 관련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ETF를 골라서 사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호재 소식과 스타벅스의 큰 변화, 그리고 소니의 신제품 출시 발표까지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몽바!